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김주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취미든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취미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진 취미가 좋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소 단위로 19가지를 간단하게 사진과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진 취미로 부지런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술은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빛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 빛이 예쁜 가장 그 아름다운 그게 이른 아침의 빛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아침의 빛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는 아침 새벽 일찍 출사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진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 하단 부위에 이렇게 좋은 아침 빛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작가님들이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빛과 그 어떤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침 일찍 잠도 설쳐가면서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작가님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좋은 빛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작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아침 새벽에 이렇게 꽃을 파시는 그 아저씨 모습을 담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찍는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인데요. 이 단풍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이 많은 이렇게 사진 작가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기다리면서 좋은 빛을 기다리면서 그 순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다리는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도 이렇게 지금 빛을 기다리면서 지금 작가님이 확인을 하면서 찍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사진은 빛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빛이 아침 그 일출 때가 가장 좋은 빛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해서 미리 가서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런 내가 원하는 그런 작품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진다 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진 찍어 주었을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취미 중에서 이 사진이 그런 칭찬을 받게 해주는 가장 좋은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면은 또 그 더 잘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부여도 또 되고, 또 내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나도 찍어서 기쁜 마음이지만 또 상대방도 그 사진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서로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서로 기쁨을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이 사진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사를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번에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뽑아서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꽃감을 또 한 상자를 보내주신 그런 분입니다. 이 사진은 젊은이들 사진인데 이렇게 찍어드렸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만족해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몽골에서 외국인 사진인데 이분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침 새벽에 승마를 이렇게 하면서 그 타는 모습을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도 역시 이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취미로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이런 사진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진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마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잘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되면은 그 받는 사람이 굉장히 그 만족해하고, 또 그리고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같이 있는 가족이나 그런 분들에게 같이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족 사진인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와서 찍었던 그 사진을 다시 이렇게 기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보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작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아주 가치 있는 좋은 선물이라고 아마 이분들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족 사진입니다. 이런 가족들의 그 소중한 그런 순간을 이렇게 영원히 남겨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진이고, 우리가 사진 취미로 함으로써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가족 사진이었고, 그래서 이분들도 또 기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드렸더니 고마워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공원에서 할머니와 그리고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와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 찍어서 제가 보고 너무 좋은 모습이었길래 찍고 또 정식으로 이렇게 잘 찍어서 드렸던 이런 사진입니다. 아마 이분들도 이 사진을 가지고 아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 사진도 가족 사진입니다. 이렇게 가족 사진이 그래도 가장 그 사진으로 남고 추억에 오래 남고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의 오지 가서 찍은 그 할머니와 그리고 딸 그리고 이 손녀 이렇게 3세대를 찍은 사진인데 이분들은 저희가 정식으로 찍어 드릴 수 없어서 즉석 카메라로 찍어서 드렸는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동창들인데 저희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앨범도 만들고 또 카페에 사진을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사진입니다. 이 모습은 강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다정한 그 연인의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던 이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제 친구 부부의 모습을 뒷모습을 찍어서 나중에 액자로 이렇게 해서 해줬더니 너무 만족해하고 좋아했던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음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작더라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이게 선물이 이런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런 아까 가족 사진이 아까 많았지만은 그런 가족의 그 순간순간 그 소중한 모습을 그 순간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서 이렇게 드린다면 아마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수입도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포토뱅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토뱅크에 맡겨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사진을 가져가서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그런 포토뱅크도 있고 또 어떤 다양한 기관이나 그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서 또 가져가게 되면 또 그런 보상이 있고 또 공모전에 작품을 내서 또 거기에서 또 금전적인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또 취미에 그치지 않고 또 추가로 이렇게 부수입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진 취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다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았던 그런 사진이고요. 또 이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모전에 입상을 해서 또 상금을 받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기가 열심히 한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수입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은 카메라란 그 기계가 해결을 해주지만 내가 후천적으로 열심히 카메라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사진학이라든가 그런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 내가 갖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취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도 그 카메라의 그 기능을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익숙하고 연습한다면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도 순간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순간 찰나를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 조금 전에는 우리가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찍은 사진이라면 이 사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진의 그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를 해서 공간 능력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이렇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찍는다면 또 이런 또 좋은 작품이 또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도 넓혀줍니다. 사진에는 그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요즘은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취미로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란 그 취미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뭐 인생의 뭐 지혜를 또 배우고 그런 서로 소통하는 그런 또 취미가 아마 이 사진 취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해외 출사로 나갔던 사진인데 여기서 보시면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외 출사를 이렇게 나가서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기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한 또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가정주부도 계시고 약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그 다양한 인맥을 가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런 분들과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서로 같이 이렇게 또 출사를 가자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는 게 사진의 취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몽골의 공무원인데 좀 유명하신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념 사진도 찍고 얼마 전까지 같이 서로 소식도 주고받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취미가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모르게 건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 가지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야 좋은 작품을 찍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산과 들과 강과 바다로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니는 구석구석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차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기도 하겠지만 걷는 게 더 훨씬 많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도 모르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기 위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들판도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또한 이런 철길도 지나가면서 어떤 좋은 피사체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또 이런 철쭉을 찍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산을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걷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이런 행글라이더를 찍기 위해서는 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 들판에서 뭔가 찍을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 사진을 찍기 위한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은 가까운 이 깃발과 그리고 저 멀리 마을을 같이 찍기 위해서 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여기 이렇게 산 정상에 우리 사진 작가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도 위에서 아래로 찍기 때문에 올라가서 찍을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많이 걸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에서 지루함을 잃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는 우리 사진 작가들에게는 시간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분초를 아껴가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식사까지 걸으면서 새벽 잠을 설쳐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고, 그러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고, 또 촬영 후에는 그 찍어온 사진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찍고 와서는 또 포토샵이라는 그런 또 후보정을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할 그런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지루하다면 이렇게 집에서 낮잠을 자면서 이렇게 아마도 빈둥빈둥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진을 만약에 좋아한다면, 사진을 취미로 해서 이렇게 찍는다면 집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하지 않겠죠. 이것도 지루해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긴장감을 주는 사진이죠. 어떤 지금 먹이를 먹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도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이 사진 작가님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아껴가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그런 좋은 사진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 지금 찍는 그런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사물에 대해 애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소에 출퇴근하면서 무심코 지나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물에 대해서 교감을 하고 또 계속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애정이 생기게 되죠. 이런 사진도 흔한 사진이지만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취미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그냥 남기지 않고 자세히 보고 내일이면 또 몇 송이가 꽃이 필까라고 여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사진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지만 또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진이죠. 이런 넝쿨 나무도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진이지만 이렇게 또 카메라로 이렇게 담을 수 있죠. 이 사진도
보통 흔히 그냥 새가 날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지만 이 새는 두루미로 쉽게 볼 수 없는, 요즘은 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새조차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작품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이런 V자로 날아가는 새의 모습도 포착을 하죠. 또 이런 사진은 포구에 흔히 걸려 있는 물고기를 말리는 사진이죠. 한쪽 사진은 등이 보이는 사진이고 한쪽 사진은 배가 보이는 사진이지만, 또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사진도 포착해서 소중하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늦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지만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감도 다 떨어지고 그 까치밥으로 남을 그 감 하나만이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또 작가의 시선으로 이렇게 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지만 이렇게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색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염전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이겠지만, 또 작가의 눈으로 이렇게 그 어떤 동물의 형상이랄까 이런 모습을 담은 이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도 주위에서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이지만 또 이런 모습으로 또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겨울에 눈 내린 그 아파트의 그 놀이터에 있는 눈이 쌓여 있는 그 놀이터에 있는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평범해 보이지만은 이 사진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그 삼라만상이 그려진 여러 가지 뭐 동물 형상도 있고 사람 형상도 있고, 자세히 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얼음 언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다 생명을 다하고 이 마지막 겨울까지 자기의 모습을 과시하듯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식물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또한 단풍잎이 눈에 얼음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얼음에 같이 묻혀 있는 이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무심코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작가분들은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카메라만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집 안에서도 찍을 수 있고, 바뀌든 또 시간도 낮이든 야경이든 뭐 항상 찍을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사진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만 준비하고 있다면 항상 찍을 수 있는 게 사진 취미이죠. 이건 야경의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 화분에 있는 화초를
찍은 사진이죠.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것부터 밖에까지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이것은 지나가다 벚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은 휴대폰이 좋아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많이 찍기도 하죠. 이 모습도 그냥 평범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쉽게 찍을 수 있는 내가 찍고 싶다라고 하면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카메라만 내가 소지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든 어떤 사진이든 내가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찍으려고 하면은 촬영 기술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촬영 기술뿐만이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해야 그 내가 원하는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두루미 사진, 가족 두루미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 사진을 찍으려면은 이 새가 언제 우리나라로 오는지 또 언제 가는지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또 아침인지 저녁인지 그런 걸 알아야만이 이 두루미를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루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나비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비는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갈매기 모습인데 갈매기는 새우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우깡으로 이렇게 갈매기를 유인해서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고니입니다. 이런 고니도 마찬가지로 언제 왔다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떠나는지 어느 곳에 어느 저수지나 강에 이 친구들이 와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물론 촬영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준박사가 되게 사진뿐만이 아니라 또 지식도 많이 알게 되겠죠. 이것은 한미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나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행할 때 거의 아마 카메라는 다 가져가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여행을 해서 그냥 눈으로만 담아오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가져온다면 이게 취미 중에 가장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찍지만은 이 사진 찍기 위해서 외국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서 자연스럽게 또 사진을 많이 이렇게 찍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나야만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행을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내 여행지고 지금은 현재 이 모습이 아니고 많이 변해 있는 국내 여행지입니다. 이 모습은 안동 원령교회입니다. 이 모습은 싱가포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몽골의
사진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미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터키 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몽골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인도의 곰파라고 사원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창나라오에서 5,360m인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차로 갈 수 있는 세 번째로 높은 그런 고개 정상에서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인도에서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파키스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렇게 여행을 가야만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여행,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여행을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낯선 세상에 대한 용기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뭐 외국 여행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에 나가면은 다 낯선 풍경이고 또 낯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을 취미로 이렇게 하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피사체를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 용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들이고 용기를 내서 찍을까 말까 이렇게 지금 하죠. 물론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찍고 나서 꼭 또 이렇게 사진 찍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 드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앵글을 이렇게 댈 때는 이런 과감한 용기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 사진 작가님이 이 할머니를 찍고 싶어 했는데 찍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연출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이런 부탁을 하지 못했다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겠지요. 이 두 분은 너무 용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가 오는데도 현재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법당에서 기도하는 할머니 뒷모습,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사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또 이 모습을 찍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지만은 또 우리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모습을 이 시기를 놓치면 이게 순간이기 때문에 이 찰나를 놓치면 찍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도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사진을 찍고 또 사진 찍고 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줍니다. 이 모습은 히잡을 쓴 지금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일 그 왼쪽에 이 모습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사진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물이 있으면 이렇게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이런 사진도 일단 외국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무섭게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감히 용기 내서 찍고 또 양해를 구하죠. 이 모습은 엄마는 사진을 찍기 싫어했고 애는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현재 이 모습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엄마가 사진 찍지 말란다고 해서 찍지 않았다면, 용기가 없어서 찍지 않았다면 이런 작품을 건지지 못했겠죠. 이 모습도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용기를 내서 찍고 양해를 구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다행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다행히 이 승려죠. 이 분이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에서 사진 찍는 저도 기분이 좋았고 이분도 이렇게 웃어주니까 너무 좋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취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물론 좋은 피사체를 찍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용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날씨를 알아보는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생깁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또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습도의 그 양이라든가 태양의 각도라든가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출사지로 이렇게 향하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날씨가 우리 사진은 날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기 때문에 날씨에 민감하고 날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사진도 한겨울 추울 때 공기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따져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은 새벽 분위기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은 태양의 각도를 빛의 방향을 생각해서 찍은 그런 사진이죠. 이 사진은 소나기가 내리고 난 다음에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역고드름을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달이 있습니다. 이런 달을 계산해서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눈이 펑펑 내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럽고 보통은 싫어하죠. 그렇지만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그런 계절이고, 눈이 오면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건 새벽 안개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새벽 안개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에 안개 꼈다고 사진을 안 찍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침 일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초겨울에 서리가 내려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몰을 찍은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날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날씨를 이렇게 따져서 어떤 날씨가 될지 그런 걸 따져서 준비해서 사진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은하수를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하수를 찍을 때는 별의 위치라든가 그런 걸 계산하고 빛이 없는 곳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해서 찍게 됩니다. 예, 다음 15번째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알게 된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물론 유명한 곳부터 유명하지 않는 곳까지 우리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좋은 촬영 장소가 있으면 다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을 다 가보고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진을 취미하는 분들한테는 축복받은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동해안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래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건 동일이 적벽이고요. 그 다음에 들판의 모습, 이런 모습은 이만리 소나무 밭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유명한 곳이 아니고 평범한 곳이지만, 우리 이렇게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평범한 곳까지 이렇게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 때문에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쉽게 소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굳이 언어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문적으로 찍는다면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에는 외국인도 꼭 언어가 필요치 않고 사진을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준 모습입니다. 우리가 작가가 사진을 찍어 하면 이렇게 외국인도 의사소통이 없어도 이렇게 포즈를 취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도 인도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승려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준 이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파키스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언어가 없어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어린 나이 모습인데 이렇게 포즈를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포즈를 취해준 외국 소녀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진의 취미는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내가 카메라를 다룰 줄 알고 배운다면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사진의 취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배워서 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사진은 개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남녀노소 청소년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문화가 활짝 개방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취미로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져서 이렇게 신문에 스크랩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제 사진을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실려서 이렇게 신문에 난 기재 올라온 이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을 취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신문에 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보니까 유적과 그런 문화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취미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유적지를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유적지를 찍기 위해서는 그 유적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께 소중하고 또 물려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근정전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건 바의 삼존불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알고 찍는 것과 모르고 찍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래돼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고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사도 배우게 되죠. 지금 현재 이런 돌담이나 이런 기와집은 지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기록적으로 이렇게 남겨줄 수도 있는 이런 사진이죠. 이것도 지금 현재 연탄을 떼지 않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것도 하나의 기록적인 그런 걸로 기억이 될 그런 사진입니다. 이건 정자의 사진입니다. 이건 고인돌의 사진입니다. 이건 장승의 모습을 찍는 사진 작가의 모습을 같이 담은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장승이 지금은 다 나무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약간만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데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죠. 사진을 취미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이고, 그리고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내일에 대한 기다림과 꿈을 가지고 살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사진에도 접목한다면 똑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어떤 사진을 찍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희망, 기다림, 그런 꿈이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겠죠. 이 연인들은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바다에서 지금 지평선을 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산의 정상에서 어떤 내일에 대한 그 희망을 지금 담아서 기원하는 그런 사진이죠. 이 사진은 산의 전기를 받아서 이분도 내일의 어떤 꿈과 희망을 지금 기원하는, 갈구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죠.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이 사진 취미가 우리 인생에 많은 힘과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